최근 주식시장의 쏠림이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드려왔는데요. 자, 그런 쏠림 속에서는 테마주에 대한 쏠림이 엄청납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뿐만 아니고 산발적으로 오늘은 어떤 테마, 오늘은 어떤 테마, 매일같이 시장의 이슈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테마주들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쫓아가면서 그 테마주를 잡겠다라고 달려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그런데요, 냉정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자칫 저 뒤에 배경처럼 뒷설거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테마주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투자 방법인데 왜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테마주 안에는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토크에서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주들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테마들을 보게 되면 꼭 스토리텔링이 있죠. 어떤 테마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회사가 기사 회생한다 등등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꼭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토리가 아무 때나 듣는 게 아니고 어떤 이슈와 맞물릴 때 발생해요.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있죠. 요즘은 어떤 신기술 관련한 테마가 갑자기 확 떴다가 가라앉았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선거가 임박했다 그러면 정치 테마주, 그리고 어떤 때는요, 요즘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 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관광객들이 막걸리를 너무 좋아한다 하면서 막걸리 테마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감자칩, 달달한 허니 땡땡 칩이 인기를 끌 때는 관련주들이 폭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테마들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재료나 스토리가 탄탄하다. 그리고 숫자로도 나온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테마는요, 이건 정말 뜬구름 같아. 야, 이건 좀 억지 아니야? 하지만 테마주기 때문에 난 달려간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테마, 그렇다 하더라도, 뜬구름 같은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멀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뜬구름 같은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보다도 더 급격하고요, 주가가 올라왔다가 무너져 내릴 때는 원점 수준이 아니라 그 이하까지 추락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대표적인 예로요. 대선 테마주 중에 보면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본관이 같다. 누구랑 어떤 유명 정치인이 나랑 어떤 기업의 대표랑 본관이 같다. 혹은 어떤 기업의 본사가 그 유력 어떤 후보의 집 근처다. 혹은 같이 사진을 찍었다. 대표가 어떤 유력 정치인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조작이다더라, 그런 이야기 일두도 십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즉 테마 중에 정말 뜬구름 같은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일단 가까이 하시기보다는 그냥 저기 멀리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보다 보면요, 매수 버튼이 눌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냥 아예 멀리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연히 이제 테마주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특히나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주주나 경영인 또는 내부자의 매도 공시가 떴을 때입니다. 요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매도할 수 있죠. 그리고 공시도 제대로 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매도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회사, 혹은
예, 여러분들이 대표로 그 회사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보면서 회사 성과, 뭐 계약 내용 보면 대략적으로 아, 우리 회사 주가는 한 요 정도 선이어야 돼라는 어떤 대략적인 선이 있어요. 아, 뭐 가끔 뻥튀기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적정한 영역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어떤 테마가 붙어서 우리 회사 주가가 뭐 계속 날아가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처음에는 무관심했다가 야 우리 회사 주가가 왜 올라? 주식 상담자 왜 올라? 재료가 없습니다. 뭐 테마주라고 한대요. 예, 뭐 그 얼떨결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요. 그런데 그 적정선을 넘어서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회사 내부자 혹은 대주주라 하더라도 그 주식을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겠죠. 잠깐 팔아볼까? 뭐 이런. 그런데 생각만 했는데 더 올라갔다? 그럼 실제 마우스 버튼 혹은 스마트 화장실에서 야 우리 회사 주가 왜 이래? 하면서 매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부자가 매도했다고 해서 주가가 꺾이는 건 아니에요. 추가 모멘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적어도 바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주가가 고공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회사 내부자 혹은 경영인 혹은 대주주가 팔았다 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가까워졌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이러한 심리, 심리 측면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떤 테마로 해서 주가가 급등하는데 남들은 다 벌었다고, 나만 못 벌었다고. 요게 어떤 심리예요? 포모 증후군이죠. 남들 다 하는데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아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겁난다. Fear of missing out. 그런 공포. 자, 그런데 남들이 다 벌었다. 남들. 그 남들이란 누굽니까? 남들이 다 벌었다. 요 문구의 의미 뭐예요? 그 어떤 테마나 어떤 주가 급등에 모두, 참여한 모두 100%다 벌었다. 100% 참여자가. 그런데 내가 여기 없었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남들이 다 벌었다라고 하는 그 남의 존재는 저는 엄친아 또는 엄친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좀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만 엄친아 엄친딸 예전에 많이 썼죠. 요즘도 많이 쓰나?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뭐예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 생각해 보세요. 아유, 공부 안 하고 누워있으면, 하면서,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야, 엄마 친구 딸은 공부해가지고 S대 갔어. 전교 1등 했어.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하면서 잔소리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엄친아, 엄친딸을 뭐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은 몇 달이 건너서예요. 엄마,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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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엄마, 친구의 친구의 딸. 내 아들내미랑 같은 학교가 아니고 뭐 다른 지역이 전혀 생뚱맞아요. 여러 달이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테마주에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뭐 몇몇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그걸로 직접적으로 돈 번 지인들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몇 달이 건너서 아는 지인인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엄마의, 자식이 테마주 투자해서 이번에 얼마 벌었대요. 우리, 아빠의, 어떻게. 혹은, 내 자식의 회사의 직장 상사의 부인의 아들이, 부인의 아들? 이거 이상하네. 그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넘어갑니다.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이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 여러 건 있겠죠. 그런데 그 아래 어떤 테마에 투자한 투자자는 더 많을 겁니다. 몇 갑절, 몇십 갑절, 몇백 갑절. 자, 지금 화면상에 좌측 하단에 특정 테마주, 요즘 뜨거웠던 어떤 특정 테마주의 매물대 차트
거래대금과 거래대금을 표시한 거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바닥권에서 매수한 거래대금은 이 기간 중에 전체 거래대금의 한 10% 언더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관적으로는 야, 저거 매수한 사람들 다 돈 벌었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 주식시장은 좀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수익 내신 분들이 자랑하는 비율보다 예, 비율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침묵하거나 예, 그냥 몇 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하신 분들이 예,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남들이 다 번 건 아니란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점이에요. 지금 뭐 어떤 테마, 오늘 뭐 어떤 테마, 내일은 뭐 어떤 테마, 다음 주에는 또 뭐. 야,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야, 오늘 어떤 테마가 올랐대. 쫓아갔어. 다음날 하락. 아유, 손절매. 또 그 다음날 어떤 테마가 올라갔대. 아이, 쫓아가. 근데 아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봤더니 또 하락. 손절매. 이거 뭐예요? 뒷설거지죠. 뒷설거지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대하실 때 뭐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스토리 속에 테마주들이 순환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시장은요 어느 순간 보면은 돌고 돌면서 그 어떤 합리적인 명분과 합리적인 숫자로 종목을 대하는 그러한 시장이 찾아옵니다. 그게 1년에도 몇 번씩 순환을 해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좀 테마나 이슈가 좀 주도하는 시장이 길어지긴 합니다만, 예, 결국은 또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한 시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예, 급한 마음 한 템포 낮추시고요. 냉정한 마음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